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아직도 가끔 꿈에 나와. 그날의 병원, 그리고 그 얼굴.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이던 시절 직접 겪은 일이다. 내가 아직 대학을 다닐 때였으니까 한 2, 3년 전의 일이야. 시골에서 상경에 자취하며 학교를 다니던 중 집에서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어. 어릴 적부터 날 돌봐주시던 할머니,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 정도 학교도 알바도 쉬기로 했지. 내 방은 이미 동생 방이 되어버려서 그냥 거실에서 빈둥거리다가 고향에 남아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 일이나 학교 때문에 다들 바빠 보였지만 역시 한가한 녀석은 있기 마련이지. 현에 있는 대학에 다니던 친구 셋, A, B, C가 있었는데 다음날 만나기로 했어. 그 마을, 아니 그 현 자체가 워낙 시골이라 할 건 노래방이나 볼링 아니면 차로 30분 걸리는 게임 센터에 가서 다트나 당구 치는 정도밖에 없었지. 술이나 마시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일주일이나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돼서 다음 달 생활비가 빠듯해질 것 같아 거절했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지치면 패밀리 레스토랑 드링크바에 붙어있는 게 전부였어. 아, 진짜 심심하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는. 그야 도쿄에 비하면 그렇지. 좋겠다 너는. 야, 그럼 거기 갈래? 비가 말한 거기는 우리 세대에선 꽤 유명한 폐병원이었어. 수술실엔 메스가 그대로 있다는 둥, 지하에 말라비틀어진 시체가 있다는 둥, 간호사 유령이 나온다는 둥, 익숙한 이야기들. 솔직히 난 별로 땡기진 않았었는데 A와 B가 불이 붙어서 나중엔 그날은 다른 현에 가 있던 C까지 불러냈어. 그 폐병원은 꽤 오래전에 망했다고 하는데 논과 밭 투성이인 우리 마을보다도 더 시골인 곳에 있었어. 시골은 땅값이 싸서 그런지 몰라도 3층 건물이었는데 오래전 지어진 것 치고는 상당히 훌륭한 외관을 하고 있었어. 내가 아는 선배 친구가 여기서 담배 꽁초를 버렸다가 갑자기 이상해졌대. 계속 다른 마을로 돌아갈 거란 말만 반복하고 있대. 그 사람은 우리 동네에 사는데. 내가 사실 이런 거에 좀 약하거든. 그래도 겁먹은 것처럼 보이긴 또 싫어서 그냥 아 진짜 하면서 가볍게 흘리는 척했어. 어떡할래? C가 올 때까지 기다릴까? 그냥 먼저 들어가자. 어차피 주차해 놓은 거 보면 알겠지.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갈게. 창문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편의점에서 사온 싸구려 손전등을 각각 한 손에 들고 우리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창문을 넘어 안쪽으로 뛰어내리니 깨진 유리를 밟아서 빠지직하는 소리가 났어. 그때 왠지 난 갑자기 추워져서 온몸에 달살이 돋았어. 진짜로 바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B랑 A가 성큼성큼 걸어가 버려서. B가 주위를 손전등으로 비추니 그대로 방치되고 있던 장의자라든지 바닥에 흩어진 서류 따위가 먼지 투성이가 돼 있었어. 간호사실 안쪽도 선반이 넘어져 있고 창구가 갈라져 있기도 한 게 상당히 음침한 분위기였어. 마치 동굴처럼 소리가 울렸어. 우와 죽인다. 어디가? 역시 지하에 가야지. 시체 보자고 시체. 진심으로 싫었다. 난 위층을 보자고 설득했고 겨우 설득에 성공했어. 병 너머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 그 계단 구석에 사람의 다리가 보였어. 얼어붙은 난 대답도 못하고 멈춰 섰다가 비가 부르자 기분 탓이겠지라며 따라갔어. 2층이나 3층은 좀 무섭긴 했지만 딱히 별거 없이 끝났어. 휴게실이었는지 흡연실이었는지에 남아있었던 낡아빠진 텔레비전이 깨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A가 아 이거 Y 선배가 한 짓이야 하면서 웃었던 정도? 그러곤 1층으로 내려왔고 둘은 지하로 향하려 했지. 나는 진심으로 말렸어. 아 진짜 저긴 가지 말자. 위험해. 뭐? 너 겁먹었냐? 에이 겁쟁이구나 너.
아이고 무서워용 크크. 화가 나서 결국 나도 같이 내려가 버렸어. 지하는 꽤 어두웠던 것 같아. 달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만으로 이렇게나 다르구나 하면서 근처를 비춰봤어. 복도에 놓여진 의자나 벽에 걸려있는 소독약병, 휠체어 같은 게 널브러져 있었어. 그런데 왠지 위층에 비해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달까. 뭔가 깨끗해 보이는 게 오히려 위화감이 느껴졌어. 야야, 저게 수술실인가 봐? 그때부터 속이 메스꺼워졌어. 감기 걸린 것처럼 멍하고 어지러웠지. 갑자기 A가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어. 깜짝 놀래서 앞을 보니 비가 발라당 자빠져서 A가 그걸 보고 웃은 거였어. 야, 너 뭐하냐? 크크크크크. 하지만 곧 뭔가 잘못됐단 걸 알았어. 눈을 꼭 감고 이를 악물은 채로 정강이 근처를 양손으로 감싸고는 낮게 신음하고 있었어. 왜 그래? 어디 부딪혔어? 손전등을 비추니 비에 정강이에서 피 같은 게 흐르고 희미하게 뼈가 보인다. 초조해져서 물어보지만 상당히 많이 아픈 건지 비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 아니면 하고 그저 신음소리를 낼 뿐이어서. 종아리 앞쪽으로 뼈에서 제일 가깝고 살은 없는 부분 있잖아. 불빛을 비추었을 때 희미하게 보였던 하얀 것은 아마 뼈였던 것 같아. 그리고 피가 진짜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었어. 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야. 나도 영문을 몰랐지만 여기가 뭔가 위험하다는 건 벌써 눈치챈 거지. 빨리 나가자고 A에게 말하고 둘이서 B를 부축하려고 A가 B의 어깨를 걸치고 내가 반대측을 잡으려 할 때였어. B가 떨어뜨린 손전등이 수술실 문을 비추고 있었어. 어느샌지 그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여기를 보고 있었어. 왜 깜깜할 때 사람 얼굴에다 불빛을 비추면 윤곽이 멍해 보이고 눈에 빛이 반사돼서 왠지 무서워 보이는 거 있잖아. 그것은 너무나 뚱뚱하고 부자연스럽게 퍼져 있었고 우리를 향해 뒤뚱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어. 나와 A는 부상당한 B를 부축해 계단 근처까지 힘겹게 끌고 왔어. 그러나 앞에서 정체불명의 차르르 소리가 들리고 손전등으로 비추자 아무도 타지 않은 휠체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 휠체어는 B와 A에게 돌진하고 이 충격에 B는 쓰러지고 A는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 A의 절규가 멀어지고 나는 손전등마저 떨어뜨려 혼자가 되어버렸지. 급하게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을 때였어. 그 순간 진심으로 이젠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어. 그 얼굴이 보였거든. 정확히 아이의 얼굴이었어. 몸은 안 보였고 그냥 얼굴만. 마치 내 다리 사이 어딘가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위치에 있었어.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무서웠어. 그 표정은 완전히 무표정이었는데 오히려 화난 듯한 기운이 느껴졌어. 손전등이 그 얼굴을 옆에서 비추고 있었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지. 나는 그대로 도망쳤어. 정말로 몇 번이고 B랑 A한테 사과하고 싶었지만 아니 그럴 자격도 없을지도 몰라. 그때 나는 너무 무서웠거든. 진심으로. A처럼 계단을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만 머릿속에 맴돌았어. 벽을 더듬으며 정신없이 도망쳤고 계단에 도착하자마자 넘어졌지. 몇 번을 굴러 떨어지다시피 하면서 겨우 1층으로 올라왔어.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는지 달빛 덕분에 주변이 조금 보였어. 나는 그대로 현관 쪽으로 달려갔고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작은 자물쇠랑 쇠사슬에 꽉 잠겨 있었어. 다시 안으로 되돌아가는 건 상상도 못했어. 혹시라도 또 그 아이가 보일까봐 고개조차 돌릴 수가 없었지. 문을 덜컥덜컥 흔들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부앙 하고 엄청난 소리가 앞에서 들려왔어. 하지만 난 정신없이 문만 열려고 하고 있었어.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앞에 와서 빙 돌더니
라이트로 나를 비췄어. 그 순간 정말 처음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눈부셔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는데 그건 씨였어. 씨는 어이없다는 듯 나를 보더니 유리문 옆으로 걸어갔어. 그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까봐 난 유리창에 바짝 붙어서 미친 듯이 따라갔어. 거기 허리쯤에 창이 깨져 있었더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몰랐던 거야. 난 그 틈에 몸을 쑤셔 넣듯이 받고 씨가 날 끌어올려줬어.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지. 심장이 쿵쾅쿵쾅 고장난 것처럼 뛰고 있었어. 씨가 너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나는 이 3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 정신이 드는 순간 난 씨에게 소리쳤어. 여기서 벗어나야 해. 지금 당장. 뒤에서 뭔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 계속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어. 이윽고 씨는 병원에서 몇 킬로 떨어진 편의점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그는 화가 난 듯 내게 소리쳤다. 야, 대체 왜 이래? 그제야 나는 씨에게 모든 걸 쏟아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정신도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가 쓰러진 거, 수술실 문에서 나온 무언가, 도망치려다 A가 휠체어에 당하고 나는 도망치다 다리 밑에서 아이 얼굴을 봤던 일까지 모조리 말해버렸다. C는 엥 하며 어이없어 했지만 나는 두세 번이나 반복해서 떠들어댔다. 말도 빨랐고 혀도 꼬였고 그래서 더 안 믿긴 얘기였겠지. C도 처음엔 짜증난 얼굴이었지만 내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곤 결국엔 화를 내지도 못했다. 편의점 앞에서 C가 내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도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나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 떨리는 손으로 110을 눌렀고 다급하게 제2병원에서 친구 2명이 위험하다고 경찰에게 소리쳤지. 그런데 경찰은 반응이 느릿했고 주소를 묻고는 무슨 사고냐는 둥 관심 없는 태도를 보였어. 그에 더 화가 나서 소리쳤는데 갑자기 지지직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겨버렸어. 재차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연결음조차 안 들리고 급기야 핸드폰 전원이 꺼졌어. 아마도 너무 떨리는 손으로 마구잡이로 눌러서 그랬던 것 같아. 나는 당황한 채로 C의 핸드폰을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다시 110을 눌렀고 그때 편의점 점원이 짜증 섞인 얼굴로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나왔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서 나는 완전히 이성도 없이 날뛰는 사람처럼 보였겠지. 하지만 그때는 정말 한시라도 빨리 누군가 와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편의점 앞에서 나는 경찰에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초조한 마음으로 C의 핸드폰까지 빌려 다시 걸었어. 점원이 뭐라든 신경도 쓰지 않고 전화에만 집중했지. 그때 겨우 통화가 됐는데 상대는 아무 말이 없고 정적만 흐르다가 갑자기 들려온 소리.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점점 그 소리가 커지면서 나는 그게 뭔지 알아차렸어. A가 마지막에 지른 비명. 그걸 듣는 순간 마치 뜨거운 물이라도 끼얹은 것처럼 나는 소스라치며 핸드폰을 땅에 내던졌어. 놀란 C가 핸드폰을 주워들고 나를 멍하니 쳐다봤고 나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저 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어. 110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그 비명, 분명 A의 절규였어. 왜 그런 소리가 경찰서에서 들렸는지, 그게 진짜 지금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 나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점원이 술 취한 사람 보듯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도 느껴졌어. 그때 점원이 갑자기 내 팔을 보고 소리쳤어. 이게 뭐예요? 팔에 피가 장난 아니게 나오는데요? 그제야 알았어. 내가 병원에서 빠져나올 때 유리 파편에 베었던 거야. C도 이제야 알아채고 야, 너 괜찮아?
라며 걱정했지. 점원은 점장을 데려와서 구급상자를 꺼내 붕대를 감아줬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금세 새빨갛게 물들었고 결국 매장에 있는 붕대까지 써서 겨우 응급처치를 받았어. 하지만 나는 그 와중에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 편의점 손님들이 힐끔힐끔 나를 쳐다봐도 아무 반응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 이거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했어. 말도 안 되지만 구급차에 타면 그 폐병원으로 다시 끌려갈 것 같았거든. 진짜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병원은 싫어. 붕대 값을 내려다 지갑이 없다는 걸 알았어. C가 대신 2,000엔을 꺼내 계산해줬고 나는 그걸 멍하게 바라봤어.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나고 C가 핸드폰을 확인했어. 그 순간 C의 표정이 굳어졌어.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 편의점 그래. 여기 뒤편의점 좀 이상해. 아직 거기에 있다고. 뭐? 그 마지막 말, 아직 거기에 있다고 왜 그렇게 섬뜩했는지 그 한마디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아니 이 자식들 뭐야? 진짜 그럴 줄 알았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뭐 다친 건 맞고 병원은 가야 하니까. 아니 무슨 병원에 있다고? 야 거긴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뭔 헛소리야. 뭐 됐거든. 장난 이제 그만하자고. 그만 좀 해. 끈질기네 진짜. 어휴 재미없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C가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화난 듯 끊어버렸어. 너네 지금 진짜 적당히 좀 해라. 뭐가? B한테 온 거야. 방금 전 전화. 그 순간 난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났어. C가 뭔가 말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 뒤 얘긴 나중에 C한테 들었지. 천천히 쓰러졌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대. 점장 아저씨가 구급차 불러줬고 나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다더라. 눈 떴을 땐 다음 날 오후쯤이었어. 엄마랑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지. 팔은 깊게 베었고 얼굴 옆도 몇 군데 꿰맸어. 게다가 발가락까지 부러졌더라고. 그날 오후엔 엑스레이부터 별별 검사 다 받았지. 하루 더 입원하라는데 나는 진짜 병원이 너무 무서웠어. 의사들이 곁에 있어도 그 병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막혔거든. 며칠 뒤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 A랑 B일로 나보고 폐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하재. 나 진짜 어안이 벙벙했지. 다음날 바로 경찰서로 불려갔어.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 좁디좁은 취조실. 제복 입은 경찰 아저씨가 날 앉혀놓고 몇 시간을 계속 물어보더라고. 나도 솔직히 다 말했어. 폐병원 간 이유도 그 안에서 있었던 일도. 근데 믿질 않더라고. 약물 검사하자느니 가택 수색할 수도 있다느니 기분 더러워지는 말만 계속해댔어.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 나중엔 진짜 지칠 대로 지쳐서 결국 A랑 B 얘기를 꺼냈어. 걔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B는 내가 실신하고 쓰러진 다음 날 C가 경찰한테 얘기해서 그 병원에 수색 나갔을 때 찾았대. 내가 말했던 계단 근처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곳이었대. 근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대. 사인은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 정확한 건 부검 안 해봐서 모른다더라. A는 끝내 못 찾았대. 공식적으론 행방불명. 근데 분위기 보니까 나처럼 용의자 취급받는 느낌이더라. 오히려 A가 B를 죽였고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고 돌려 말하면서 계속 떠보더라. 기분 진짜 더러웠어. 내가 잃어버렸던 지갑도 병원 지하 B 근처에서 나왔대. 증거품이라서 돌려받으려면 시간 걸린다는데 난 그냥 됐다고 했어. 버리라고. 그 병원은 결국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됐고 경찰 순찰 코스에도 포함됐다더라. A가 주차해둔 차도 경찰이 조사만 대충 하고
A 부모가 여벌 열쇠로 가져갔대. 조사 끝나고 나서 경찰서 앞에서 C가 차 끌고 마중 나왔지. 우린 근처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다시 얘기를 나눴어. C는 나랑 같이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갔다가 형 차 빌려서 다시 편의점으로 갔대. 오토바이 가지러. 점원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고 C는 일단 사정을 설명하곤 망설이면서 B한테 전화를 걸어보려 했나 봐. 근데 그때 C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30통 넘게 와 있었대. 모두 B한테서 온 거였어. 그제서야 C도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하다고 실감했대. 결국 C도 무서워져서 핸드폰 전원 끄고 그대로 집으로 도망쳤고 다음날 A랑 B네 집에 연락해봤는데 두 사람 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대. C는 진짜 뭔가 큰일 났다고 느꼈는지 경찰에 연락했대. 근데 내가 했던 말들 중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건 빼고 말했더라. 그게 문제였지. 내 진술이랑 C의 진술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난 결국 의심까지 받게 됐고 경찰은 나한테 계속 캐물었어. B를 해친 공범 아니냐는 식으로. 편의점에서 처음 전화 받았을 때부터 이상했어. 계속 너에 대해서만 묻더라고. 셋이서 짜고 장난친 거 아니냐고. 장난 그만하고 병원으로 오라고. 내가 내 팔 다쳐서 병원 가야 된다고 했는데도 집요하게 달라붙더라. 심지어 여기에도 의사 있으니까 이러는 거야. 내가 계속 없다고 해도 그놈이 있어. 진짜로 있어. 지금 수술 중이야. 같은 말만 반복했어. 그래서 나도 열받아서 소리쳤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더라고. 나도 그때서야 뭔가 진짜 잘못됐다는 생각 들더라.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C는 다시 조용히 내 얘기를 듣더니 알겠다고만 말하더라고.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후로도 경찰서에 몇 번이나 불려갔고 부모님은 결국 대학 휴학 신청하라고 권했지. 이제는 더 이상 경찰서에 부를 일도 없고 대학도 졸업했어. 시골로는 돌아가기 싫어서 지금은 도시에서 자취하며 일하고 있어. 근데 아직도 마음속에 남은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한 4번째인가 5번째쯤 경찰서에 갔을 때였나. 경찰 아저씨가 또 같은 질문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B의 정강이 상처에 대해 묻더라고. 그때 보셨던 상처 어떤 식이었죠? 베인 건가요? 아니면 생채기? 그땐 어두웠고 정신도 없어서 그냥 하얀 게 뼈처럼 보였던 기억만 나요. 이상하단 말이죠. 그 장소에선 그렇게까지 상처가 날 수가 없는데 정말로 비가 넘어졌을 때 아무것도 못 봤다는 말이죠. 아, 네, 진짜로요. 하긴 사람이 그렇게 물어뜯진 않겠지. 그 말을 듣고 다시 떠올렸어. 그때 B의 다리 상처. 혹시 그 상처는 내가 본 그 아이가 낸 게 아닐까? 혹시 A나 B한테서 전화라도 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아.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